먼 옛날 하늘의 제사를 지냈던 신성한 만이산에서 좋은 기운을 얻고 거대한 고인돌이 간직한 고대 비밀들을 알아가는 재미가 있습니다. 바다가 드넓게 펼쳐진 해변에서 여름의 무더위까지 날려버릴 수 있는 곳. 풍경여제도 오늘의 목적지는 바로 인천광역시 강화입니다. 강화에서 가장 높은 만이산은 해발 472m로 다소 경사가 가파르지만 등산로가 잘 정비돼 있어서 산행을 즐기는 사람들이 많이 찾는 곳입니다. 푸른 숲이 우거진 아기자기한 산세를 따라 1004개의 돌계단을 오르다 보면 금세 숨이 차오르는데요. 하지만 힘들게 오른 보람이 있습니다. 새하얀 화강암 너럭바위 지대에 서면 넓은 들판 너머로 푸른 서해의 풍광을 한눈에 담을 수 있죠. 하늘과 바다의 경계가 사라진 풍경 속에 작은 섬들이 떠 있는 근사한 풍경. 한 폭의 동양화를 감상하고 바위길로 이어진 정상 능선을 따라가다 보면 뿌연 운무가 길동무를 해주는데요. 만이산이라고 쓰인 나무기둥이 드디어 정상에 올랐음을 알려줍니다. 무엇 하나 거칠 것 없이 사방이 탁 트여 있어 가슴이 뻥 뚫리는 듯한데요. 운무에 잠긴 서해가 마치 신선이 사는 세상인 듯 신비롭기까지 합니다. 사실 만이산은 민족의 영산으로 알려져 있는 곳인데요. 서쪽 봉우리에는 그 옛날 단군이 하늘의 제사를 올렸던 장소인 참성단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자연석으로 둥글게 쌓은 하단은 하늘을, 네모 모양으로 올린 상단은 땅을 상징한다고 하는데요. 지금도 전국체전이 열릴 때면 이곳에서 칠선녀가 성화를 채화하는 의식을 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최북단의 백두산과 최남단의 한라산의 정중앙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체의 배꼽과 같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기가 센 산으로 유명하죠. 그래서 아마 전국의 명산 중에도 기가 제일 세기 때문에 여기 많이 찾아오시는 것 같습니다. 하늘과 맞닿을 듯 기암 괴석들이 솟아있어 정상에 서면 하늘과 더 가까워지는 듯한데요. 민족의 성지에 올라 좋은 기운을 받으며 마음까지 편히 쉴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럼 이번엔 무더운 여름이면 생각나는 곳, 바다로 한번 떠나볼까요? 동막해변은 백사장과 소나무 숲으로 둘러싸여 있어 수수한 멋을 느낄 수 있는 곳인데요. 이름을 새긴 조형물이 설치돼 있어 기념사진을 남기기에도 좋고 시원한 물에 발을 담그고 물놀이를 즐기기에도 좋습니다. 수심이 얕고 경사가 완만해 가족 나들이에도 안성맞춤인데요. 특히 과자 하나 손에 쥐면 갈매기 떼가 모여드는 진 풍경을 연출할 수도 있습니다. 부리로 과자를 속속 낚아채는 갈매기가 그저 신기한데요. 물이 깨끗한 편이고 애들 놀기가 되게 좋아요. 물이 깊지 않으니까 애들하고 놀기 되게 좋더라고요. 그리고 갈매기가 있고요. 갈매기 울음소리와 파도 소리가 어우러져 절묘한 화음을 선물합니다. 끝없이 밀려오고 밀려나가는 파도를 바라보다 보면 묵은 상념까지 씻기는 듯한데요. 촉촉한 모래사장을 맨발로 걸으며 해변의 낭만을 만끽하고 짭짤한 바다 내음을 맡으며 청량한 여름을 즐길 수도 있습니다. 시원한
시원한 바닷바람이 기분 좋게 살랑이니 굳이 바다에 들어가지 않고도 모래성을 쌓으며 추억까지 함께 쌓아갈 수 있는데요. 길게 뻗은 해안가를 내달리며 자유를 만끽하고 파도가 들고 나는 기분 좋은 설렘을 맛볼 수 있는 곳. 연인과 함께 또 가족과 함께 무더위를 식힐 수 있는 소중한 공간입니다. 강화 여행에서 빼놓을 수 없는 명소 부군리 지성묘는 세계 문화유산에 등재된 곳입니다. 넓은 들판 한가운데 자리 잡은 것은 바로 고인돌인데요. 이 거대한 돌은 청동기 시대 무덤으로 시신을 안치한 후 그 위에 받침돌을 세우고 넓적한 상판을 얹은 탁자식 형태입니다. 주인이 누구인지 알 길은 없지만 그 크기를 보면 상당한 권력을 지녔음을 알 수 있는데요. 앞에 서기만 해도 그 거대한 규모에 압도당하게 됩니다. 생각보다 진짜 엄청 크다. 그리고 좀 아래 받치는 돌이 되게 넓적하더라고요. 네, 이렇게 사진으로만 볼 때는 정면 사진만 보니까 이렇게 세로돌 2개, 가로돌 하나 이런 느낌이었는데 그냥 뭔가 이렇게 생겨야 좀 커다랗다. 그 시대에 참 먹고 살기도 힘들었을 텐데 그리고 이렇게 재료라는 재료도 뭐 석기에서 청동기로 넘어가면서 청동기 단단하진 않았을 텐데 저 큰 돌을 쪼개서 어떻게 갖고 갔을까? 그런 얼마나 궁금증이 많은 항상 사람이 있죠. 저걸 위해서 노력을 했을까. 고인돌이 간직한 비밀은 이뿐만이 아닌데요. 받침돌이 기울어진 이유도 베일에 가려져 있습니다. 50톤이 넘는 덮개돌의 무게 때문인지 아니면 세울 때의 공법이었는지 알 수 없지만 받침돌이 땅 속에 묻혀 있어 안전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요. 진짜 수수께끼인 돌. 예. 근데 이것이 지하에 보이지 않는 곳에도 견고한 어떤 그 대체물이 이제 붙잡아주는 것도 아니고 흙만 있거든요. 근데 나중에 이제 알려진 얘기지만 흙만 있는 거죠. 그 대신 이제 지상으로 돌출된 괸돌만큼 지하로 들어갔다 하지만 그 자체만으로도 이게 이렇게 붙잡고 있는 자체가 참 미스터리예요, 어쩌면요. 예. 10기가 넘는 고인돌이 모여있는 이곳 유적지에서는 기울어진 받침돌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불가능할 것 같은 일을 현실로 만든 고대 건축 기술에 다시 한번 감탄하게 되는데요. 거대한 돌에 숨어있는 수많은 이야기 속에서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던 선조들의 삶과 문화까지 엿볼 수 있는 귀중한 문화유산입니다. 서해 신선한 해산물을 맛볼 수 있는 외포항에는 사시사철 미식가들의 발길이 끊이질 않습니다. 항구답게 수족관을 풍족하게 메운 다양한 어종들이 힘차게 헤엄치고 있는데요. 여름철 입맛을 돋우어줄 별미는 바로 물회입니다. 먼저 살이 통통하게 오른 숭어를 잘 손질해주고 껍질까지 벗긴 후 한 입에 쏙 들어갈 정도로 얇게 포를 떠주는데요. 물의 주재료는 그날 선별에 달라질 수 있지만 전복과 멍게, 문어까지 여러 해산물을 사용하기에 다양한 식감을 즐길 수 있습니다. 새콤달콤하게 양념한 국물에 각종 채소를 채 썰어 올려주고 준비한 회를 가득 담아준 후 참깨까지 뿌려주면 입맛 돋우는 시원한 물회 드디어 완성! 하지만 진짜 별미는 따로 있습니다. 강화를 대표하는 특산물 중 하나인 밴댕이가 바로 그 주인공. 서남해안에서 주로 잡히는 밴댕이는 성질이 급해 어부들도 살아있는 모습을 보기 어려울 정도라는데요. 흔히 속 좁은 사람을 빗대어 말했지만 사실 밴댕이는 임금님 수라상에 오르던 귀한 음식입니다. 채소와 함께 고추장 양념에 매콤하게 무쳐내면
부드럽고 달콤한 속살이 절로 미각을 깨워주는데요. 시원한 물회와 고소한 밴댕이 무침까지 보기만 해도 군침 도는 한상. 칼칼한 양념과 어우러져 쫄깃한 식감까지 자랑하니 그야말로 밥도둑이 따로 없습니다. 먼 옛날엔 고기보다 더 흔하게 즐겼다는 밴댕이 쌈은 그야말로 일품인데요. 밴댕이 같은 경우는 생선 자체가 작다 보니까 회를 통으로 썰어서 나오잖아요. 그걸 이제 한 입 가득 넣고 먹고 싶을 때 가장 생각이 많이 나요. 고소하기도 하고 달콤하기도 하고 새콤하기도 하고 또 어쩔 땐 매콤하기도 하고 너무 맛있어요. 다양한 해산물이 풍성하게 들어가 미각은 물론 시각까지 사로잡는 물회 역시 여름이면 더 간절하게 생각나는 별미죠. 국물까지 한 숟갈 듬뿍 떠올리면 입안 가득 바다향이 퍼집니다. 원래 조업을 하는 어부들이 먹던 음식이었지만 이제는 미식가들의 입맛까지 사로잡는 메뉴가 됐는데요. 이게 물에다 생각이 안 들고 회 이렇게 모듬회 같은 그런 느낌인데 근데 밑에 이렇게 양념하고 섞어서 먹어보면 진짜 너무 시원하고 고초장을 담그는데요. 그 초장 베이스로 해서 물에 육수를 또 숙성시켜서 만들고 이제 그걸로 이제 생물 회, 화로회랑 이제 문어나 멍게나 전복 이런 걸로 해서 아침에 딱 해가 쨍쨍하다 그러면은 와 오늘은 물회가 제일 많이 나가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저희는 출근하죠. 바다의 맛을 한 그릇에 그대로 담아낸 풍성한 밥상으로 여름의 무더위를 이겨낼 수 있는 행복한 시간입니다. 선비들이 풍류를 즐겼던 정자에서 물줄기가 나뉘는 해안의 절경을 품어보고 360도 회전 트랙을 달리며 아찔한 스릴을 즐길 수도 있습니다. 미륵이 새겨진 거대한 암벽의 신비까지 마주할 수 있는 곳. 다음 주 풍경여지도 인천광역시 강화의 두 번째 이야기도 많이 기대해 주세요.